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사상 첫 2거래일 연속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커도 너무 큰 시장이 됐는데 오늘 아래로 5,300선을 터치했다고 하네요. 한때는 이 반도체 주식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뒤처지는 것 같다. 그 포모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제는 반대로 놓쳐도 괜찮다라는 뜻의 조모 현상이 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반도체 이 주식 시장이 너무나 등락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조모보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그 돈을 부동산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아닐까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변동성 큰 투자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좀 멀리 바라보는 투자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이번 시간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의 성공적이고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신성민입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국민 대토론회가 끝이 났습니다. 각 부처 주관하는 대토론회라든가 아니면은 대통령이 주관하는 토론회 그리고 총리가 주관하는 토론회까지 다 끝이 났는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아마도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세금은 강화될 거고 그리고 대출은 더 강하게 쪼일 거고 그리고 공급은 없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는 더 어려워지는 시장이 다가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각자 도생의 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이라든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면은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가 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면은 실패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일수록 이렇게 재테크 전략이라든가 좋은 재테크 방법들이 다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부동산 재테크 전략 한번 짜보시고 방송 시간 이외에도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저하고 1대1로 만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도 들어드리고 재테크 전략도 새롭게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가 각자 도생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말 굉장히 무서운데 거의 내 전 재산이 들어가는 투자인데 각자 도생, 내 선택 하나에 모든 삶이 좌우된다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 편에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야기, 이런 투자 이야기 안정적으로 좀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8월의 첫 번째 토요일, 8월 8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세미나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1시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아무래도 휴가철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에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세미나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서울 지역 중에서도 이런 핵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은 정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군데 지역 중에서도 어떤 지역이 좋은지 비교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에서 핵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핵심 지역의 재개발 지역을 3곳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하고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드린 지역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어떤 지역이 투자성이 좋은지 그리고 또 미래 가치가 좋은지 한번 비교하는 시간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앞전 세미나가 좀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다면 이번 세미나는 정말 2억이라는 그 구체적인 금액으로 어디에 접근하면 좋을지 세 곳의 지역 분석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하세요. 8월 8일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 텐데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나눠볼까요? 제가 이제 노량진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이제 구로동에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2주택자인데 제가 임대사업자도 지금 등록이 말소됐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가지고 가야 할지 아니면 그 아들한테 증여를 해야 할지 좀 네. 고민이어가지고 어떤 부동산을 그러면 임대사업으로 좀 등록을 해 놓으셨어요? 두 개 중에? 구로동 삼성 레미안 아파트요. 아, 네. 노량진에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그냥 그대로 있고 구로동 네네네.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했다 이미 말소가 된 상황이고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향후 가치가 좋다면 계속 증여까지 좀 생각해보고 아니면 매도를 하겠다 이런 마음이신 거죠? 네, 그렇죠. 네. 향후 가치 한번 따져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2주택자시고요. 네네. 예,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던 아파트가 말소가 된 거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구로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삼성 레미안.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2017년도에 매수했습니다. 2017년도에 매수하셨고 네. 그때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거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10년짜리 등록하셨네요. 네, 네, 네. 자, 지금 고민하시는 게 그러면은 자, 이게 임대사업도 알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은 뭐 매도해야 될지 아니면은 네네. 증여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저희 큰 아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들한테 증여도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것부터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당분간은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계속해서 보유할 게 아니라 매도 시점은 잡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 지금 증여를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시청자분은 이미 2주택자시잖아요. 예,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뭐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은 자녀분은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취득세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증여세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취득세가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는데 자녀분이 무주택자라고 또는 1주택자라고 해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중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증여에 의한 취득세는 무조건 12.4%예요. 그러면은 자녀분, 아드님이라고 하셨는데 아드님이 이 부동산을 증여를 받게 되면은 일단 취득세가 12.4%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녀분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뭐 여기 지금 임대사업자를 줬다고 하면은 뭐 전세를 주셨을 것 같은데 네, 네, 전세. 예. 그러면은 전세를 낀 상황에서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어요. 뭐냐? 지금 현재 시청자분에게 양도세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양도세 나오지, 자녀분한테는 증여세 나오지,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되지. 그리고 중요한 거, 시청자분 양도세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시청자분도 다주택자잖아요. 2주택이잖아요. 예, 그러면 시청자분도 양도세는 중과가 돼요.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대충만 계산해봐도 양도세 중과되면 시청자분 2주택자이기 때문에 뭐 취득 그 양도 가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뭐 최대 71%나 아니면은 71.5%나 아니면은 뭐 65%라든가 이 정도 양도소득세가 나와요. 그리고 자녀분에게 12.4%라는 취득세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녀분 증여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증여 금액이 전세가 있기 때문에 부담보 증여라서 증여 금액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증여세 최소 1억 이상은 나올 거는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시청자분이 내가 지금 이거를 매도했을 때 뭐 70%라든가 12.4%라든가 증여세라든가 이거 다 계산하면은 시청자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증여는 가장 최하의 선택이에요.
네. 제일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음. 자,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자,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임대사업자를 내셨고 2017년도에 매셨으면 아마도 2017년도 아니면 18년, 19년도 이때쯤 임대사업자를 내셨을 것 같아요. 뭐 8년 아니면 10년을 했으니까 말소됐을 거니까요. 네네. 자,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있습니다. 자, 장특공 혜택을 받게 되면은 최소 50%에서 70% 양도소득세, 어떻게 보면 이제 장특공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예. 시청자분이 매도하게 되면은 이 장특공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장특공 혜택을 받고 매도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유하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은 네.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혜택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 좋은데 지금 최근에 정부 기조가 뭐냐면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인다고 했어요. 지금 법적으로는 이게 5년 동안은 이 혜택이 유지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 이제는 줄인다고 했습니다. 언제 없앨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해야겠지만 매도 타이밍을 제가 잡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없어져 버리면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감면 혜택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아, 지금 당장은 보유하시되 보유하면서 매도 타이밍 올해 하반기가 됐든 아니면 내년 상반기가 됐든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건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정부 정책 자체가 부동산을 원체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에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줄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남아있을 때 네네. 매도는 하셔야 돼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유돼 매도 타이밍은 잡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뭐야 세미나 신청하고 좀 더 자세한 상담 부탁해도 되겠죠? 예, 위에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은 제가 네네네. 1대1로 다시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세하게. 네네 알겠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생각지도 못했던 세금이 정말 많이 좀 부과가 되네요. 증여를 생각하기보다는 매도 쪽으로 가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그 시기 놓치지 말고 잘 따져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언제든 이 시장 분위기 꼭 챙기시면서 또 세미나에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또 자세하게 안내 드릴게요. 자,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네. 제가 동대문구 레미안 미드 카운티 24평이랑 네. 그리고 노원구 미미삼 20평을 결혼 전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서 다른 곳을 투자를 할지 어, 아니면 이거를 보유를 해야 할지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결혼 전에 우리 시청자님 명의로 두 개 다 매수를 하신 거예요. 아니요. 레미안은 제 명의로 했고요. 음. 이제 미미삼은 와이프 명의로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혼인 특례를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네네. 알겠습니다. 동대문 답심리에 있는 거죠. 레미안 미드카운티 24평형 하나, 그리고 노원구에 있는 미미삼, 너무나도 유명한 미룡미성 3호 아파트. 이 두 개를 어떻게 운용을 해야 하는지, 하나를 매도하고 더 좋은 투자처로 갈아타야 하는지 한번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재테크를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일단은 동대문에 있는 미드 카운티는 우리 시청자분이 네네. 명의로 돼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월계동에 있는 미미삼 아파트, 네네. 미미삼 아파트는 지금 와이프 명의로 돼 있고, 네, 맞습니다. 이거 혼인 신고하기 전에 사신 거 맞죠? 네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궁금한 거는 네. 이거를 매도를 해가지고 하나로 합쳐가지고 더 상급지로 이동할 건지 아니면은 뭐 이거를 계속 보유할지 이게 고민이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다른 데로 갈지 아니면 이걸 갖다가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가 좀 궁금해서요. 지금 네.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상급지로 가는 선택 자체는 좋아요.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급지로 간다고 한다면은
대출 자체가 아예 안 나옵니다. 음. 예,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미드카운티 몇 평형이죠? 여기 지금 24평이에요. 24평형이고 네. 뭐 윈미산 같은 경우에는 작은 평수일 거고 제가 봤을 네네. 때는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뭐 하나는 임대 주고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는 거주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두 개 다 하나는 임대 거주 주고 중이고 있나요? 지금 하나는 전세 주고 있어요. 하나는 전세 주고 있고. 네. 자, 하나는 볼게요. 지금 그러면은 거주 중- 하나는 내가 보유하고 있고 하나는 전세 주고 있고 그럼 전세 금액을 빼야 될 거고 보유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금액을 빼고 나면은 시청자분 두 개를 보유하고 있을 때 소유할 수 있는 현금 자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20억이 넘지는 않아 보여요. 네, 맞아요. 예, 그러면은 이 20억이 안 넘는 금액에서 동대문에 있고 월계동이 좀 멀리 있게 조금 더 바깥에 외곽에 있긴 하지만 여기서 더 안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동대문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면 어디냐면은 뭐 성동구라든가 아니면은 광진구라든가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성동구 지역에 조금 좋은 아파트 아니면은 광진구 지역에 조금 좋은 아파트를 갈 수 있냐? 못 가십니다. 대출이 안 나온 이상은. 그러면은 지금 당장 상황에서 보면은 갈아타기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예,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네.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더 보유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갈아탄다고 한다면은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는 완화되는 시점에 다 정리하시고 갈아타는 게 맞아 보여요. 자, 그 네네.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는 시점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대문 미드카운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동대문 지역을 놓고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뭐 전농답심리 뉴타운이 지금 현재 다 재개발이 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완성이 되게 된다면은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24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5억, 16억은 갑니다. 그리고 여기 주변의 신축 아파트 시세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새로 들어설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8억에서 20억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더 상승할 그런 아파트라고 보셔도 되고 두 네. 번째 미미삼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미미삼 같은 경우에는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미미삼 지금 현재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면은 개발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아파트입니다. 물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매도가 금지돼 있기는 합니다. 네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10년 보유, 5년 거주 이 요건 채웠을 경우에는 아마도 매도할 수가 있는데 와이프 명의로 돼 있고 결혼 전에 샀으면은 아마 이 조건을 채우기는 좀 쉬워 보이진 않아 보이긴 한데 네. 지금 현재 미미삼도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게 된다면은 바로 앞에 광운대 역사개발 진행되는 건 아시잖아요. 거기 서울원 네네.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가요? 최근에 분양권 거래된 것들을 보면은 한 18억, 19억에 계속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도 최소 신축 아파트는 18억에서 20억은 간다는 얘기입니다. 미미삼도 최소입니다, 이게. 그러면 두 개 다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아파트죠. 하나는 개발이 진행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거고 하나는 동대문구에서 보면은 굉장히 신축 아파트이면서 가격을 끌고 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일 거고 자, 두 개 다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황에서 매도하고 갈아타기보다는 갈아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고 정 갈아타고 싶으시면은 대출 규제가 풀린 다음에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갈아타기 전략을 한번 다시 한번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직까지는 이 두 개의 부동산 모두 좀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시장 분위기 놓치지 말고 꼭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여러분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135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고덕숲 아이파크 아파트 34평형에 살고 있습니다. 2020년에 매수를 했는데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어요. 거주 중이신데 매도를 좀 고민하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2020년도에 매수한 고덕숲 아이파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고덕동 지역은 이 신축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게 된다면은 5만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는 게 바로 이 고덕동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거 환경 자체가 좋은 지역이 고덕동인 거고, 특히나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유명한 게 최근에 유명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학군입니다. 서울에 3대 학군이 있다면 이 3대 학군을 쫓아가는 학군이 바로 고덕 학군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고덕동 지역 자체는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도에 매수하셨으면은 아마도 가격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고점일 때 이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더 충분히 올라갈 가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조금 더 가져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좀 기분 좋게 보유 계획 세워보시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4336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서울 용산의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 24평형을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지금 시점에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내가 내 집 마련해도 되느냐 이게 고민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용산구 도원 삼성 레미안 아파트를 아마도 거주 또는 투자 이 두 개를 합한 그런 거주 겸 투자로 매수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무조건 빨리 매수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은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세금은 강화될 거고, 그리고 대출은 줄어들어서 앞으로 대출 규제가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거랑 하반기에 내 집 마련하는 거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요. 지금은 빨리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지역이죠. 용산국제연무직이라든가 용산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용산 주변을 다 놓고 봤을 때는 대부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지역이고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뭐냐면은 지금 매수하신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냐 그거는 아니라는 점 꼭 알아두시고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산은 계속해서 발전하는 도시고 이 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가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용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산국제연무지구 그리고 용산공원입니다. 이 용산공원이라든가 용산국제연무지구가 완성되는 시기는 아직도 10년에서 15년, 길게는 20년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 용산이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은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고, 주변의 재개발 지역도 아주 극초기 단계라든가 아니면은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개발 지역들 자체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거나 속도를 가지고 가격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용산 지역은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매수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꼭 빨리 매수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조건 매수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빠르게 행동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9263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자양동 이튼타워 리버 1차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현재 자양동에 있는 이튼타워 리버 1차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아마도 자양 3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일 겁니다. 현재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양 1동부터 4동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자양 3동이 아파트 단지, 아파트 군락을 잘 이루고 있고 여기 자양 3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마도 지금보다는 더 가격이 상승할 지역이고 더 좋아질 지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에는 자양 4동도 마찬가지고 자양 2동, 자양 1동도 대부분 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자양동 지역은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할 지역이기 때문에요. 자양동 지역을 보유하고 있다면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점점 가격은 더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더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 문자 사연을 보고 뭔가 확인을 받고 싶으셨을까, 왜 보내셨을까 궁금했는데 기분 좋게 계속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제든 시장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신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저희 방송 시간 내에 또 성심성의껏 도움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또 세미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표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미나에 참석을 하면은 가장 궁금해하는 게 내 집 마련 타이밍이라든가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지만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어떤 지역에 투자할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이죠. 한강벨트가 됐든 아니면은 서울의 핵심 지역이 됐든 이런 서울의 중요한 핵심 지역에서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재개발 지역의 투자 지역을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지역하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하고 한번 비교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재개발 지역들, 재개발 분석들을 조금은 많은 정보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세 개의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이런 빠른 움직임 속에도 정확한 분석과 객관적인 정보 분석으로 제가 정확한 부동산 시장을 읽어드리고 또 내 집 마련의 전략까지 도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해 주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도 그런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 가시면 아마 그런 정보들 더 많이 또 깊이 있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서울 같은 재개발 시장은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시는데요. 아직까지 서울의 핵심 지역에 이렇게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지역이 아니라 이런 지역들은 앞으로 변화와 그리고 재개발의 속도감에 따라서 더 많은 상승여력이 있는 지역인데요. 아직까지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설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얼마나 빠른 속도감을 보이면서 어떤 재개발 형태로 진행되길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하는가에 대한 이유까지도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재개발에 관심 있고 서울의 내 집 마련 전략 아니면 투자 전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세미나 참석하시면 많은 정보, 많은 도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 8일에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고요. 2억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세미나 안내 더 자세히 도움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만나볼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고덕 아르평 34평 실거주 중인데요. 네. 이게 이제 실거주 입장에서 이게 계속 보유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제 상급지 이동을 위해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게 좋을지 이게 전문가 좀 견해 좀 들으려고 전화 좀 드렸습니다.
있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상급지 네.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건데 혹시 조금 더 생각하는 여유 자금이 있으실까요? 그 자금은 한 2, 3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오늘 고덕에 대한 두 번째 상담인데 고덕 아르테온 34평형 아파트 실거주하고 계시고 여길 향후 전망이 좋다면 더 살고 아니면 2, 3억의 여유 자금으로 갈아타기를 해보는 것 어떤 게 좋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아르테온 거주하시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러면 입주 때부터 거주하신 건가요? 예. 조합원이 때부터 해가지고, 첫 입주하고 한 7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 7년 정도 되셨고. 아르테온 살아보니까 엄청 좋죠. 대단지고 아마 예. 거주 환경가 너무 좋아서 삶의 만족도는 엄청 높을 거예요. 근데 가격도 그래도 분양가 대비해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 맞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상급지로 좀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 아파트가 좋아서 보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유가 현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흐름이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우리 얼마 전에 부동산 대토론회 이런 거 보셨죠? 네네. 부동산 이번에 대토론회를 보고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을 더 가중해서 매기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다 네네. 보니까 그 초고가 주택이라는 기준점을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 30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50억이 될지 몰라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기준점을 세울지 모르는데 30억이란 기준점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30억이라는 아파트의 초고가 주택 기준점이 생겨버리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20억 중반대에 있는 아파트는 바로 30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네. 30억에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20억대 있는 아파트가 30억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양도세, 비과세 구간이 9억일 때 그리고 12억일 때 이런 구간별로 기준점이 생기다 보니까 그 못 미치는 가격에 있는 가격들이 전부 다 그 근사치 가격으로 다 올라 버리죠. 네. 그리고 우리 최근에 대출 규제가 15억 대출 규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15억 이상 되는 건 대출이 규제가 들어가고 15억 이하까지는 뭐 6억까지 대출이 되는 그런 시장이 되다 보니까 11억, 12억 하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다 14억 5천, 15억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에서 기준점이 생겨버리면 그 기준점에 도달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파트가 지금 30평대가 가격대를 보면 한 3억, 25억 뭐 요 사이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런 가격대가 기준점 30억 언저리까지 그냥 올라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정책은 항상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 풍선효과 여러 가지 형태가 생기잖아요. 제가 볼 때는 막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기준선이 생겨버리면 그 기준선에 못 미치는 아파트들은 기준선이 따라갈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 기준선에 들어가는 아파트들 그런 게 고덕동 지역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아르테온뿐만 아니라 뭐 그라시움이나 주변 지역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와 또 동작구 또 성동구 강남 주변 지역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 주변 지역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한 20억대 중반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가격이 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동산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좀 첫 번째 오를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 알다시피 개발 호재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 지역으로. 우리가 고덕동 같은 경우는 강남 배후 주거지로 그냥 베드타운 이미지가 좀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뒤쪽으로 보면 고덕 비즈밸리나 또 고덕 이 강동 차량 기지가 있죠. 이 차량 기지도 수소 차량 기지처럼 또 개발을 한답니다. 그러면 업무지구들도 생기면서 그 베드타운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업무지구 이미지가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아파트 사니까 잘 아시죠? 학군도 주변 지역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학군 수요를 따르는 젊은 층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마 고덕동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고덕동의 수요들이 많고 지금 이 지역 주변 지역으로 한 2만 세대 정도 신축 아파트들이 있어요. 뭐 재건축을 해서 아르테온뿐만 아니라 요 2만 세대 중에 전세 물량이 그 200건이 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10%도 1%도 안 되죠. 200건도 안 될 정도 전세 물량이 막 없을 정도로 이 지역이 거의 물량 자체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이 또 가격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의 호재만 보더라도 그건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매도하시기 전략보다는 그냥 좀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현재 뭐 주택수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 계신가요? 네네. 그러면 차라리 3억 정도면 그거로 뭐 우리 흔히들 말하는 제 한강변 라인 재개발 투자들 있죠. 또 그리고 네. 강남권 상급지를 가고 싶잖아요. 그럼 네네. 상급지 내에 있는 재개발 투자 한 3억 정도 오면 가능하니까 그런 지역들 투자를 해두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뭐 세금적인 부분을 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금을 좀 절세 받으면서, 그러니까 세금을 절세 받으면서도 이런 재개발 지역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주택을 사면 세금이 많아지니까 두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절세를 받을 수 있는, 뭐 탈세라는 건 불법이냐, 절세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내 권리인데. 그러니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아보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기회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전략 알겠습니다. 좀 취해보시기 낫고,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많은 전문가들 나오면 항상 보시면 꾸준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네, 보시면 그 전략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거고, 또 각각의 세미나들 많이 참여하시면 그런 전략들도 자세히 들으니까 한번 이런 세미나도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를 좀 알려드렸거든요. 보유 계획, 그러니까 실거주 계속하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여유자금 상급지로 옮길 자금은 또 다른 투자 계획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나눠볼까요? 제가 그 상암 월드컵 파크 2단지를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덜 오르는 것 같고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지 궁금해서 네. 대표님께 여쭤보려고 좀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갈아타기를 고민하신다면 좀 여유자금도 생각하고 계세요? 네네.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조금, 예. 조금 많지는 않고 네. 한 1, 2억 선으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암 월드컵파크 2단지 아파트 실제 거주를 하지만 그래도 가격도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더딘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반갑습니다. 뭐 상암 월드컵 2단지 보유 중이신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덜 오르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죠? 네네.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0년 정도 살고 있거든요. 10년 정도? 네, 그럼 10년 네. 동안 옮길까 고민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살다 보면 공원도 잘 끼고 있고 살다 보면 너무 편하죠? 네. 살기도 너무 살기는 좋을 너무 거예요. 좋아요. 예. 아마 그 부분이 옮겨가려고 할 때마다 그 부분이 발목을 좀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이런 거주 환경이 편하면서 상암동 같은 지역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가격이 안 오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많이 그런 걸 고민하시는 분, 이 주변 지역, 상암동 아마 사시는 분들 대부분 다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주택을 팔고 나면 주택이가 하나인가요? 저는 하나 더 5년 전에 그 네. 청파동에 빌라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청파동요? 네네. 용산에? 네네네. 5년 전에 용산에 또 투자를 하나 해두신 게 있고 지금 이걸 거주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시청장님의 전략으로 봤을 때는 보유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여유 자금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셨죠. 그렇게 네, 많지 맞아요. 않죠. 상급지로 네, 가려고 해도 이 돈을 가지고 옮겨가기가 여유 자금이 조금 더 필요해요. 뭐 옮겨간다고 해서 근처로 가면 뭐 성산시형 아파트로 재건축 아파트니까 하면 좋겠죠. 근데 가격 자체가 차이가 좀 많이 날 거예요. 네. 그 자금은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용산이라는 지역에 또 청파동에 지금 재개발 진행 중일 거 아니에요. 청파동이면. 네. 그걸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투자는 잘 해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2주택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다주택자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갖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내가 저렴한 주택의 하나,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가도 안 되는 아파트 하나에
조그만 빌라 하나 두 채 들고 있는데도 다주택자라는 프레임이 좀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 정책 뭐 대토론의 내용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이제 앞으로 보유세 부분을 주택 개수가 아니라 가액, 그러니까 공식 가액으로 매기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아마 네. 가액으로 매기게 되면 지금 시청자님이 혜택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조그만 아파트 하나랑 빌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2주택이에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전까지는 강남권에 우리 아파트 두 개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뭐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도 우리보다 세금이 적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이런 가액으로 또 변하기 때문에 세금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거주 만족도는 이미 좀 뭐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 같고, 투자로 내가 옮겨 타면서 거주하면서 투자를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자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좀 더 보유하셔도 우리 아파트가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많아서 전세가가 엄청 높거든요. 그럼 전세가율이 높다는 거는 가격이 떨어지진 않아요. 우리 10년 동안 있으면서 가격이 오르는 폭이 작아서 좀 서운했던 거지 가격이 떨어져서 우리가 문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오르는 폭은 좀 적어도 또 용산에 내가 잘 투자해둔 물건도 있으신 거고, 그러면 그쪽에 투자 수익도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 용산 수익이 나오면 그 수익과 우리 아파트를 좀 합해서 조금 더 상급지, 내가 훨씬 더 지금보다 훨씬 높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런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시간이 좀 흘러야 될 것 같거든요. 청파동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막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회까지는 조금 더 보유하셔도 저는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숨은 보석 같은 투자처가 하나 더 있으셨네요. 거주하시는 집도 우선은 조금 더 거주하시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 또 미래 계획 바꾸고 싶으실 때 언제든 연락 주세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원장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니, 그 가산 두산이고 전세로 있는데, 네. 11월이면 만기라서 이번에 대출 활용해서 집을 뭐 사는 게 좋을지, 만약에 사면 어디를 사야 할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지금 전세 만기가 11월이라고 말씀 주신 거죠? 네네.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지금 해야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임대로 거주해야 하느냐 고민이신데, 네네.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여유 자금은 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전세 지금 5억에 뭐 현금 2억 정도 해서 한 7억 정도 가용 금액이 있어요. 네, 7억의 현금이 있으시고 대출을 거기다 조금 더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까 말까 대표님과 함께 네네.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가산 두산이부가 전세 만기가 11월이면 뭐 지금 아마 연장을 할지 아니면 내가 다른 곳으로 옮길지 좀 결정을 할 시기인 것 같은데 그 시기에 궁금해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예, 맞습니다. 지금 7억 정도 있으시다고 했고 네. 직장은 어디예요? 지금 가산동 집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가산동 쪽에 지벨리에 네네. 지벨리에 직장이 있으신 거네. 네네. 그래서 일부러 네네. 가산 두산이부에 예, 임대를 예. 얻으신 거고. 근데 질문 자체는 이거를 7억 가지고 내 여유자금과 전세금 플러스 대출을 활용해서 플러스 알파 네. 대출을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을 할까를 고민 중이신 거잖아요. 네네. 저는 내 집 마련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무조건 내 집 마련을 하세요. 이 전세는 지금 아마 전세 이거 나가고 나면 가산 두산이부에는 전세 물량도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반전세도 아예 없을 거고 1000세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몇 건 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는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주택자는 내 집 마련을 무조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내 여력이 가능하면 무조건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내 집 네. 마련을 하고 내가 대출 여력에 따라서,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LTV가 40%이기 때문에 대출이 네. 집값의 4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네네. 내가 더 여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7억 정도면 한 11억 정도 아파트, 10억에서 11억 정도의 아파트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10억에서 한 11억 정도로 지금 이제 대출까지 생각하면 봐야 되는데,
가산동이 집이시고 그 직장이시니까 이 네. 주변 지역으로 제가 한번 보고 한번 대충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 거주하는 데가 몇 평이에요? 몇 평대에 거주하세요? 아까 지금 32평이요. 32평. 30평대로 보면 바로 위쪽에 우리 구로 주공아파트 아세요? 9.1초등학교가 있고 이 구로 주공아파트 9.1 우성아파트 이렇게 있는 구로 주공아파트가 있어요. 네. 이 구로 주공아파트 30평대가 아마 한 11억 정도 할 거예요. 11억 정도 하는데 이 아파트는 단지 수도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인데 조금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이 조금 드는 아파트예요. 그래서 선호도가 약간 떨어지는데 이 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어요. 재건축을. 네, 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재건축을 통해서 이 아파트는 새 아파트로 가는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가 아니라 앞으로 더 좋아지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10억, 11억 정도면 그냥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 직장도 멀지 않고 또 재건축에 대한 이익도 충분히 보고 또 구로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아마 30평대로 가시면 같은 30평대로 가실 때 분담금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업성도 좋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내가 11억에 30평대 사서 새 아파트로 그냥 무상으로 갈 수만 있으면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런 걸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아니면 가산 두산이부 아파트를 그대로 저렴하게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거주의 만족도보다는 투자에 어느 정도는 내 집 첫 집인데 내 집 마련인데 투자에 또 성격이 조금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구로 주공 아파트 한번 보시고 좀 결정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무조건 내 집 한 채 마련은 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직장에서 멀지 않은 구로 주공아파트 일러드렸으니까 임장도 한번 해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 문자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0287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문래 자이 56평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면 중소형 평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고 또 대형 평수라서 가격도 안 오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은데 지금 매도를 하고 갈아타기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좀 큰 평수에 살고 계시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지금 이제 대형 평수에 사시는 분들은 저는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그 공급마저도 중소형 위주로만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평수 공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대형 평수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이 자체는 거의 물량 자체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수요층들은 대형에 대한 수요층들은 아직까지는 꾸준한 편입니다. 그 꾸준함을 다 흡수할 만큼의 수요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희소하다,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20, 30평대 가격 상승세가 엄청 좋다 보니까 이것들이 밀려서 50평, 40평, 50평대 가격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0평대 물레자이보다 50평대가 더 싸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전되기보다는 밀려서 자동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시기이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동안 대형 평형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을 텐데 그럴 필요 없다. 조금 더 보유해보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편하게 거주하시면서 조금 가격이 오른다 싶으면 그때 고민해보시고 또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로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고요. 또 자세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8월 8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서울의 핵심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핵심 재개발 지역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핵심 재개발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뭐 한강벨트, 강남권 이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무관심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2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대한 부분, 앞으로 이런 지역이 어떤 변화를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좀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통해서 좀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면서 그런 지역들을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니까요. 아직까지 내가 상급지, 최상급지라는 지역에 이 핵심 지역이라는 지역에 내가 아직까지 재개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하셔서 그 기회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새 지역이 어딘지 궁금하시다면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저희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즐거운 오후 그리고 시원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